네, 더불어민주당의 12.3 내란 진상조사단에서 아주 중요한 제보를 받고 확인을 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유정 의원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내란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에 참여하신 추미애 단장님이십니다. 네. 서영교 부단장님이십니다. 박선원 간사님이십니다. 양분남 위원님이십니다. 민병덕 의원님은 오늘 특별히 참여하셨습니다. 김태성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대변인 강유정입니다. 네, 12.3 내란 당일날 대검 고위급 검사가 방첩사에 연락을 했고 그리고 서로 소통을 국정원하고도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 선관위에 출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위급 검사 2명이 출동하고 서로 연락을 방첩사와 국정원과 취하고도 검찰은 내 식구 감사기로 내란 진상조사에 가담했던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2.3 내란이 있었던 이 자정 무렵 12월 3일로 넘어가는 00시 37분 또 00시 53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00시 37분, 00시 54분 대검 선임 과장과 방첩사 대령, 국정원 처장 사이에 통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 2명이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주요 제보를 획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확보된 자료와 제보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12.3 내란 당일 20시 30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23시 50분경 방첩사 대령 8명에게 같은 내용의 명령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배석한 방첩사 신원보안실 중령은 이를 꼼꼼히 메모까지 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가 개입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와 검찰은 이에 대해서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당시 정성우에게 지시받은 방첩사 인원 중 대령 4명이 검찰과 국정원 개입 관련 진술을 확보했는데 그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A대령, 정성우 처장이 8명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B대령의 진술, 선관위 출동을 앞두고 회의 과정에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고 인계해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C대령의 진술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출동 전에 정성우 처장이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습니다. 라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대령입니다.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다. 거기에 인계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4명의 방첩사 대령 진술은 여인영이 정성우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는 지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여인영의 지시와 정성우의 명령 하달 후 12월 4일 0시 37분경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
부장검사급입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 부장검사급은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약 1분 22초 정도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0시 53분경 방첩사 대령은 국가정보원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 2초간 통화하였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 국가정보원 과학대응처장 간의 통화 내역은 이번 처음 밝혀진 것으로서 그 한밤중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 대검 선임과장은 왜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어떤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성울에 대한 구속영장을 왜 그토록 궤변을 들여놓으면서 기각했는지 그 이유와 전모가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DNA 분석, 사이버 범죄 등을 수사하는 부장검사급 고위검사이고 국정원 과학대응처장은 국가안보수사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사이버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인영의 선관위의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라는 지시와 대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 국정원 과학대응처장 간 한밤중 통화에 이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를 출동했다는 제보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선관위로 출동한 고위급 검사 2명 중 1명은 12월 3일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인원인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라고 합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검 고위검사는 방첩사 대령과 소통한 후에 과천 선관위로 출동한 것으로 12월 3일 내란 관련 실질적인 검찰 개입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윤석열 공소장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원은 나옵니다마는 검찰은 나오지 않습니다. 국정원과 수사기관 등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밝혀진 부분은 분명히 검찰이라고 적혀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제보받은 2사람, 출동했다고 받은 2사람 중에 1명이 통화한 사실, 방첩사하고 국정원하고 통화한 사실이 최초로 드러났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국정조사 특위에서 5번 질의를 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는 모두 다 본인들이 조사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없다. 뜬소문일 뿐이다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수사기관은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왜 출동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사관은 또 몇 명이나 출동했는지, 또 누구의 지침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처럼 검찰의 12.3 내란 관련 개입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수사기관은 검찰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특검을 즉시 수용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빠른 탄핵 인용으로 이제는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함께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란 진상조사단은 앞으로도 미진한 수사를 계속 촉구하는 진상조사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관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